안녕하세요. 한국산문TV 구독자 여러분, 진행자 이지영입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차 한 잔과 함께 8월의 한국산문 만나볼까요? 언제나처럼 시낭송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명 시인의 창문이 비추고 있는 것, 작가의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창문이 비추고 있는 것. 이수명. 창을 바라본다. 창문이 비추고 있는 것. 이것이 누군가의 생각이라면 나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누군가의 생각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생각이라면 나는 누군가의 생각을 진료화한다. 나는 그의 생각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다. 나는 한순간 누군가의 꿈을 뚫고 들어선 것이다. 나는 그를 멈춘다. 커튼이 날아가 버린다. 나는 내가 가까워서 놀란다. 나는 그의 생각을 돌려보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생각을 잠그고 있다.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로. 창문이 비추고 있는 것. 지금 누군가의 생각이 찢어지고 있다. 해가 길어지는 여름밤만큼 영화를 즐기기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8월호 특집은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6작가의 삶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나의 인생 영화는 무엇일까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저자와 함께 코너에서는 노을의 출렁이다의 이문자 수필가를 만나봅니다. 그곳을 담아오다 코너에서는 이석영 광장과 역사문화체험관을 전효택 선생님의 글로 만나봅니다. 제195회 수필공모 당선작에는 김영희님의 유년의 5일장, 박영민님의 안 씻는 운동화, 정희영님의 다크 투어리즘이, 제10회 문학평론 당선작에는 오정주님의 사랑과 죽음의 파드되,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론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신 5분께 축하를 전합니다. 서울에서 독자마당에 마음의 뜨락이라는 글을 보내주신 차영애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진희님의 원더풀 라이프를 작가의 낭독으로 감상하시면서 8월호의 문을 닫겠습니다. 작가는 오늘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영감이 떠오르든 떠오르지 않든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든 작가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월에 뵙겠습니다. Wonderful Life 박지니.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아기가 웃고 있다. 혼자 앉은 품새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도 좋단다. 입가만 번들번들한 것이 눈도 코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뭐가 그리 좋은지, 뭐가 그리 웃겨 죽겠다는 건지 아직 엄마 소리도 하기 전일 텐데 한박 웃음에 그저 같이 웃고 만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아버지. 가뜩이나 거무스름했던 피부색이 더 검했다. 눈을 감은 얼굴에선 어떤 표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언젠가 가족여행 중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낯설게 다가온 적이 있었다. 둥그런 어깨선과 구분 등에 화가 났다. 뭐든 물어보면 답해주는 척척 박사. 태산같이 넓은 등에 업혀 어디든 갈 수 있고 그 위에선 무엇이든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어린 시절.
파도의 모래성에 뭉개지듯 유년 시절의 추억이 뭉개지는 것 같았다. 지난 세월이 해일처럼 나를 덮치는 기분에 숨이 턱에 닿았다. 나는 옆길을 이용해 재빨리 앞질러 갔다. 왜 그때 손잡아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적어도 옆에서 함께 걸어갈 수는 있었을 텐데.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올랐다. 쉬는 날 산에 가자고 하면 없는 일도 만들어 핑계를 댔다. 세례받고 처음으로 맞은 성목요일에는 발 씻김 예식을 보고 와서 아버지의 발을 씻겨줬다. 이튿날 그만하라길래 사흘째부터는 하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느슨하게 쥐고 있을 뿐이었다. 2018년 봄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담대한 판정을 받았다. 아버지는 쇠약해진 당신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지 내게 방에 들어가라고만 했다. 난 그리하였다.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에도 혼자 병상을 지키게 되면 그 시간이 불편해서 어쩔 줄 몰랐다. 뭔가 해주고 싶어도 뭘 어찌하면 좋을지 알 길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기껏해야 휠체어를 밀어주는 정도였는데 복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버지도 나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았다. 낯선 듯 익숙한 기시감이 마음을 간지렸다. 손 뻗으면 조심스럽게 감싸주던 커다란 손. 몸을 마구 흔들면서 걸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던 아버지의 손. 정오의 태양빛에 반짝이는 돌담. 집으로 향하는 아스팔트길 언덕에서 보이는 파란 하늘.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지금 기억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풍경. 점점이 뿌려지는 어린 시절의 조각들. 유치원이 끝나면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 애지중지하는 고명딸, 그새 누가 업어갈까 걱정됐는지 내가 대문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다시 나갔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엄마들 틈에 불쑥 튀어나온 머리 하나. 아버지의 손은 커다랬고 따뜻했다. 그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그날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잃으면 아버지는 말없이 미소만 짓곤 했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맞장단 치는 일도 없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했다. 아버지는 그랬다. 표정 변화가 드러날 만큼 크게 웃는 일이 드물었다. 자주 화를 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아버지의 뒤끝없는 성격을 알았다. 버럭하기만 할 뿐 쉽게 풀릴 것을 알았다. 그저 무뚝뚝한 성미라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 뿐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 딸의 애교에 용돈 떨어졌냐? 하면서도 지갑은 꺼내지 않았다. 평소보다 조금 올라간 볼살과 입가의 실룩임, 그것이 아버지의 표현법이었다. 무한함에 그 변화를 읽고도 모른 채 했으니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은 탓일 게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 만약 이따금 손을 잡아봤더라면 그 시절도 기억했을까? 적어도 처음 잡아본 듯 어색하지는 않았겠지. 가슴 한쪽이 아렸다. 오래된 사진 속에서 67달쯤에 내가 웃고 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웃느라 눈도 코도 보이지 않는다.
사내아인지 계집아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이 아무리 나라고 해도 예쁘게 생겼다고는 못하겠다. 까꿍, 장난이 좋다고 웃는 건지 아니면 에이 지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웃는 건지 못생겼는데 예쁘다. 사진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카메라 렌즈 뒤로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다. 렌즈 밖에서 혹시라도 내가 고꾸라질까봐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대기 중이었을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청춘이었겠지. 당신들만의 꿈을 꾸던 때였을 것이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대학원생과 미국 전문의 시험을 준비 중인 아내. 젊은 유학생 부부에게 아기의 웃음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기를. 기억나지 않아도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